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먼저 투자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소장의 종목 리뷰는 추천 종목이 아니며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돋보인 주요 종목을 정 소장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주의사항 한번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2월 7일 종목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신고가형 종목으로 SGC 에너지, 동원 시스템즈, 한세 실업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박스권 탈피형 종목으로 참 엔지니어링, 코텍, 테라 사이언스, 미래에셋 벤처투자, JS 코퍼레이션, 그리고 에어 부산이 눈에 띄더군요. 자, 해당 종목들은 모두 정 소장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차트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마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에서 같이 리뷰를 해보면서 과연 투자를 해도 되는 종목인지, 그리고 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떤 전략을, 전술적인 측면을 사용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SGC 에너지인데요. 지금 과거에 방 PD께서 우리 주사위 채널 공식 방송을 통해서, 어, 정규 방송이죠. 정규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숫자를 보면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은 세 개의 회사가 합병을 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면 우리 주사위 채널의 SGC 에너지 편을 한번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내용 자체는 워낙 좋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굳이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의심 내지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차트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보면 42,500원에서 55,000원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8개월을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락 추세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고점 돌파가 겁이 납니다. 왜냐? 이거 결국은 고점 잡으면 진짜 저점에서 사도 떨어질 때는 20% 30%씩 떨어지는데, 고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참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국은 하락에서는 공매도를 제외하고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수익을 얻는다는 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이런 그 인버스라든지 공매도를 빼고는 주가가 상승을 해야 수익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5%의 수익을 목표로 했다. 그렇다 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사더라도 뭐랄까요? 이 판단만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5%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추세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5% 수익은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큰 수익을 노린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을 사지 않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약세장인 거 맞고요. 아직 강세장으로 돌아선다는 보장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시황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애매한 상황이다. 그리고 하락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그 뭐랄까 애매한 장세가 조금 더 지속된다 그러면 오히려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고점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권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가령 42,500원에서 55,000원까지 한 만원 정도, 만원 정도의 상승이다 그러면 한 25% 상승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25%의 상승을 노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25% 먹고 떨어져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의미 있는 상승률, 목표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25%가 아니라 50%, 100%를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어떻게 얻겠습니다. 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점 돌파하는 종목들, 신고가 종목들을 반드시, 뭐 내가 직접 지금 당장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손치더라도 최소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SGC 에너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과거에 방 PD가 방 PD께서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 매수를 해서 그 장기적으로 나눠서 매집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적금 들듯이 한 달에 얼마씩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하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었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일단의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은 속눈샘 치고라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발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수급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신 분들은 그 구경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제가 한 얘기는 꼭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이 크다 그러면 결국은 신고가 종목을 공략을 해야만 큰 목표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얻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이게 동원그룹의 종목들은 사실 동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내재 가치는 믿어도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단기적인 어떤 그 박스권 내지는 횡보대를 지금 돌파하면서 지금 그 신고가 형태, 한 3개월 신고가의 형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러나 수익이라는 것은 결국 올라야, 그리고 또 추세를 이어가야 수익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신고가형 종목들은 하다못해 겁나서 사지는 못할지언정 잘 보고 나중에 이런 이 시장 전체의 추세가 반전됐을 때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공격적인 분들은 일정 부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세장에서 오히려 추세가 빳빳하게 이렇게 서서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뭐 굳이 숫자는 지금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동원 그룹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이 내재 가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믿을 만한 그런 구석이 있다. 그러나 이제 동원 그룹 주가 좀 재미없는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도 지금 26만 주밖에 안 됩니다. 230% 늘어났지만 26만 주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사실 황금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신경 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 종목 볼까요?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은 제가 또 지난번에 한번 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한세실업은 그 의류 관련 종목이고요. 지금 그 미국의 어떤 그런 대형 마트라든지 대형 의류 이 소매점 이런 부분에서 재고가 지금 거의 판매량과 재고가 같다. 그러니까 판매하고 나면 재고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의 어떤 쇼티지, 그러니까 물품의 부족 사태를 지금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유수의 업체에 지금 OEM, ODM으로 의류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특히나 니트 의류가 전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세실업의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의 어떤 그런 재고가 지금 굉장히 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뭐랄까 단기적인 지금 뭐 한 2분기까지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자, 매출액이 지금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매출액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지금 여기 보이시죠? 1조 7천억에 재작년이죠.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600억 정도였는데 지금 1000억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재고가 그만큼 떨어진 거면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재고가 없으니까 결국은 단가를 지금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를 단가에 반영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세실업은 상당히 의미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정고점을 지금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신고가를 아예 나타냈으면 쫓아갈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신고가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감안한다 그러면 '눌러줄 때 한번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6,000 원과 25,000 원을 하나의 타깃으로 놓고 이 타깃 단가 내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돌파를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전술을 사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볼까요? 삼 엔지니어링인데요. 자, 삼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지금 1,300 원을 지금 돌파해서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낮은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숫자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2019 년에 지금 1,000억, 2,000억 하다가 1,000억으로 뚝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돌아섰다가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분기별로도 조금 아,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튄다는 것은 4분기 실적이 지금 좋다고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회사 내부적인 측면이라 아직 발표가 안 했을 텐데 이 발표 내용이 좋을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리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참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 돌파했을 때 이 시점 한 1,300원 정도 요 그러니까 바로 지난주죠. 지난주 뭐 말 정도였다 그러면 이거 한번 과감하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다.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쨌거나 뭐 지금은 지났으니까요. 눌러줄 때 들어가는 게 옳습니다. 지금 240일 이동평균선을 한 번에 돌파했는데 이게 장기 이동평균선 한 번에 돌파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돌파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지선 테스트를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으로 본다면 1,400 뭐 한 50원, 40원 정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놓고 눌러준다 그러면 한번 매수하고 그다음에 물론 여기서 손절매 단가도 정해지겠죠. 1,400 원을 하향 돌파한다 그러면 손절매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땐 숫자가 돌아서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형 종목은 손절매 라인을 한번 정해 놓고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1,450원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요 사이의 눌림목에서는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그리고 돌파하고 플러스로 돌아서는 순간에 매수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일 갭상승으로 인해서 쭉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다음 종목은 코텍입니다. 엊그제 그 코비스라는 종목을 통해서 그 모니터 이런 종목들 그 모니터 관련 업체 카지노 모니터 근데 그러면서 제가 코텍을 한번 말씀드렸죠. 코텍은 카지노 모니터 업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241 이동평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지금 거래량 좀 나왔고요. 근데 거래량이 12만 주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여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이 쫓아 들어왔으니까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눌림목 그래서 눌림목이라고 하면 지금 한 지금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지 않습니까? 그럼 10,000원 선까지를 놓고 눌러주면 한번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여기서 코텍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추가적인 게 아니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10만 주 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충분히 거래량이 좀 터져 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25만 주 정도 이런 부분들을 돌파하는 그런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눈 감고 한번 자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어가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거래량이 좀 약하다. 이런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다음 종목은 테라사이언스입니다. 테라사이언스도 지금 보시면 지루한 횡보권을 지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지금 130만 주니까 충분히 나왔고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어, 뭐 많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많은 주식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게 워낙 기관 기관의 거래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몇천 주 들어온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봉이 깁니다만 지금 보면 오늘 3,561주를 샀어요. 이게 2,195원이라고 생각하면 3,000 주면 이건 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자, 역시 숫자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으로 봤을 땐 턴어라운드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런 부분이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실 때 영업이익이 못 쫓아온다고 손 치더라도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매출액의 상승입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재작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해 가지고 다 160억 정도의 어떤 그런 매출액을 보였는데 벌써 반기만으로 160억은 넘었고요. 56억.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나온다고 하면 거의 한 7-80% 이상의 매출액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턴 어라운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의 어떤 그런 매수 관점이 통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차적으로 지금 숫자들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은 일단 확인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눌러주고 이게 이제 쫓아가서 올라가는 거를 급등하는 걸 쫓아갈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형국인 거고요. 눌러준다 그러면 눌러줬다가 돌파를 하면 이런 건 그러니까 눌러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눌러줬다가 돌파를 하는 순간 그러니까 아 2,200원 정도겠죠. 2,200원을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눌러줄 때 매수, 돌파할 때 매수. 두 번의 어떤 매수의 전략적인 측면을 말씀드렸다면 이런 것들은 눌러줄 땐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돌파를 하면서 돌파를 하는 순간에 잘 보고 있다가 돌파를 하는 순간에 쫓아서 매수를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볼까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인데요. 요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루한 행보를 하다가 지금 정고점을 의미 있는 정고점들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수급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눌러줄 땐 뭐 충분히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고점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9,500원 정도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9,500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눌러주면 매수, 그리고 또 돌파하면 뭐 추가 매수 관점에서 얼마든지 어,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숫자 한번 볼까요? 숫자를 보면 예, 숫자가 지금 보시면 영업수익 이게 이제 그 금융주에 속하다 보니까 영업수익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영업수익은 안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의 영업이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상승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을 보니까 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거의 1년에 걸쳐서 지금 어떤 7,500원에서 만원 정도, 7,500원에서 만원 정도의 어떤 그런 박스권을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 거길 지금 돌파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눌러줄 때 한번 일부의 자금을 뭐 몰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부의 자금을 한번 투여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종목은 JS 코퍼레이션입니다. JS 코퍼레이션도 지금 보면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 1년여에 걸치는 박스권이 17,500원에서 지금 24,000원 그리고 또 뭐 정고점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26,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거 지금 돌파하는 과정입니다. 거래량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수급도 쫓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도 숫자 한번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숫자를 보면 예, 숫자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분기별 실적을 보면 분기별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제 물론 4분기 실적은 조금 주춤합니다만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내년에 이 추세로 가면 내년에 1조 원이 훨씬 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이번에 지금의 이 고점 돌파를 뭐 이렇게 우려스럽게 쳐다볼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2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눌러주면 매수, 돌파해서 플러스가 나오면 또 추가해서 매수하는 관점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에어부산입니다. 자, 에어부산의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관건이 뭐냐면 지금 에어부산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이라는 게 끝났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국면인데 다만 이러한 종목들이 그 숫자가 돌아서고 끝나고 나면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그러니까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선반영 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숫자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이게 지금 뭐 그 여객이 항공 여객 자체가 없는데 여기 뭐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숫자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인제 여기서 한번 속았죠. 연말이면 우리가 뭐 무슨 '코로나 다 끝날 것이다.' 해 가지고 여기서 한번 속은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그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제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240일 이동 평균선 한 번에 못 뚫는다고 했죠. 지금도 한 번에 돌파 못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자라 그러면 이런 거를 선반영할 때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아마 항공 이 뭐랄까요? 여객이 그야말로 해외여행이나 이런 게 풀릴 때 대한항공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턴어라운드 해 가지고 뭔가의 어떤 그런 그야말로 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던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률은 훨씬 높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투자자라면 지금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래서 물론 쫓아가는 거를 지금 갈 필요는 없고요. 눌러줄 때, 조정을 받을 때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이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요. 내일 좋은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